네, 반갑습니다. 2020년도 2학기 콜라보 체험활동 수업을 맡게 된 안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콜라보 때문에 그 2학기에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이 혼자 강의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면 서로 농담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수업만 딱 이야기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담을 하거나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영상 강의 있으면 귀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는 또 교수님들 어조가 좀 톤이 어때요? 좀 졸음이 많이 오잖아요. 졸음이 많이 오는 어조로 동영상 켜놓고 듣다 보면 귀에도 안 들어오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학기 동안 콜라보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면서 함께 나름대로 한번 저는 즐겁게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즐겁게 한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수업 계획서를 좀 보시면 수업 계획서 2020년 2학기 원래는 이게 월요일 수업이에요. 월요일 수업인데 갑자기 다른데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이렇게 에러가 나서 좀 전에도 한 30분 찍었는데 음성이 안 나와가지고 싹 갈아엎고 지금 다시 찍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월요일 날 수업인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수요일로 수업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저께서야 간신히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동영상도 좀 늦게 올리게 됐고, 여러 가지로 좀 학기 시작 초반부터 좀 고난의 행군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업은 제가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업이 있어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하고 교양 과목이고 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동영상 강의로 가능하면 이끌어 가도록 할 거고,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계속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학교 측에 얘기는 해봤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더라고요. 이미 여러분들도 수업을 다 신청한 상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시간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니까 차라리 제가 월요일 날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올리고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또 피드백하고 이렇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대면 강의가 실시가 되면 제가 나름대로 시간 분배를 해서 대면 강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보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교과목 계획에 보면 나와 있듯이 팀을 구성해서 팀 과제로 운영하는 게 바로 콜라보 체험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팀으로 운영하는 게 실습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동영상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팀을 구성하는 게 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2학기에는 팀을 구성해서 한번 실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팀 활동을 할 적에는 온라인으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팀 활동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팀 구성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팀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혼자서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혼자 하고 싶은 사람도 뭐 인정을 할게요. 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팀을 구성하게 되면 한 3명 정도, 3명에서 4명 정도 구성하시면 되고요. 혼자서 그 팀을 혼자서 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물을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과물은 한 개의 결과물만 하는 게 아니라 팀 결과물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각자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에는 뭐 한 사람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한 사람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시제품 제작은 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뭐 자재를 사가지고 제작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설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스케치 그 종이에 설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발표를 해야 되니까 발표 동영상을 찍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분담을 해서 결과물을 각자가 분담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혼자 하는 경우에는 그런 그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를 좀 생략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의 출석은 30%고요. 중간고사 없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결과물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제물이 이제 매주 나가게 되죠. 이제 동영상 하게 되면 과제물이 이제 매주 나가게 되는데, 과제물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잘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물을 낼 때는 저도 과제물을 해봤지만 참 그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과제물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 따로 어떤 조사를 하거나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정리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과제물을 제시를 해줄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교수가 재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과제물을 구성을 할 테니까 그것은 이제 가능하면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그 수업이 시작을 하고 일주일 이내에 올리시게 되면은 올리면 되고요. 그 이후에 그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날짜에 따라서 조금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를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하고 발표 점수는 각각 20점, 20점이 20%씩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팀별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과물 가지고 그 평점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주죠.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이제 수업 안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뭔지, 문제 발견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셋째 주에서 이제 팀 조직을 해서 아이디어 도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둘째 주에서는 성격 유형 검사를 좀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팀별로 그 팀원을 구성해서 팀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활발한 사람들끼리 팀을 하게 되면 결과물도 좀 잘 나오고 좀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소극적인 사람들끼리 하게 되면 팀 활동이 많이 좀 정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따라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이제 아이디어 도출 실습하고, 그 다음에 넷째 주에 문제 상황에 대한
이제 문제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출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문제가 효용성이 있는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문제의 대상을 정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5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확정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없고요. 이 중간고사 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각각 개별적인 그 과제물, 그리고 개인별 활동 보고서, 팀별 활동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간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도 따로 공지를 할 거니까 그 공지를 보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처 빠뜨렸던 빠뜨린 보고서나 과제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프로젝트를 확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콜라보 체험 활동이 산학협력과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산학협력단에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어떤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용 지원이 없었고요. 만약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비용 지원이 될지 안 될지. 근데 만약 비용 지원이 된다 그러면 시제품을 만드셔야 될 거고요. 만약 비용 지원이 없을 거다 그러면 시제품을 직접적으로 제작하지는 않고 시제품을 설계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여러분들 결과보고서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PPT로 전환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제품 제작이 있죠. 근데 시제품 제작은 비용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설계만 하는 거다. 그래서 설계도만 제작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도라고 해서 거창하게 어떤 CAD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설명이 좀 되면 될 겁니다. 물론 CAD를 할 수 있어서 CAD 가지고서 이렇게 설계까지 하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결과물은 가능한 한 발명품의 형태로 어떠한 유형적인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결과물과 발표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2월 초 아니면 12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해서 여러분들 활동을 전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는 공부할 게 많으니까 기말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운영 계획서 보시면 프로젝트 내용은 가능하면 이제 특정 계층, 특정 연령, 특정 지역의 사람들한테 제기되는 그런 문제들을 발굴해서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실질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접근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문제를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구성은 대략 한 3명에서 4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4명에서 5명 정도 돼서 팀장도 선정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3명, 4명 정도 모여서 각각 결과물에 대한 분담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콜라보 체험 활동 첫 번째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업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문제를 찾아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안세훈이라고 하고요. 현재 트리지큐 창의센터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러분들과 함께 동의대학교에서 지금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한국지식오름연구원, 창의영역학회, 한국트리지협회 등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에서 그 PI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컨설팅을 한 경험에 의해서 그 이후로 계속 그 문제 해결에 관련한 그런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원래 트리즈라고 하는 문제 해결 기법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트리즈라고 하는 게 러시아의 문제 해결 기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삼성에서 처음 들어와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 공학 계열에서 많이 그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실제 공대 계열에서 창의공학 설계라고 하는 과목에서 트리즈라고 하는 트리즈라고 하는 부분이 그 과목의 일부분으로 그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트리즈라고 하는 게 그 공대 계열로 넘어가면서 이게 좀 많이 용어들도 어려워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서 이제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러한 활동을 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은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요 sh1080 골뱅이 네이버닷컴 요것을 활용을 해주세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그